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반등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수도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트럼프의 특검도 무혐의로 나왔죠.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라던가 환율이라던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조정을 준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잠깐 반등을 주고 다시 빼버릴까요? 과연 월요일장은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전부 다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영상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야, 이제 진짜 코앞에 왔다. 코앞에 왔다. 1%만 오르면은 다우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치 돌파합니다. 2018년도 10월 3일 날 연중 최고치를 찍고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죠. 다우지수 어제 또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얘네 오늘까지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라서 오늘 여기까지는 못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월요일 날에는 옵션 만기일 끝나고 쫙 한번 올릴 수도 있겠고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서 또 뺄 수도 있겠는데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1.0% 정도 생각을 했어요. 1%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1.6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제 다우가 상승을 했죠.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좀 내리면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0.02%로 내렸죠. 특히 헬스케어 개편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 헬스케어 지수가 0.25% 정도 내렸고 달러도 지금은 좀 올랐는데 오늘 장중에는 하락하고 있었죠. 자, 원자재 유가 64불, 64불입니다. 레드데블스도 아니고 64불. 그리고 S&P 500은 장중에 반짝반짝거리면서 0.4까지 가더니 지금은 다 내려왔네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늘 0.63% 상승을 했고 니케이는 아예 하나도 안 오르고 끝났는데 다우가 0.4% 올라도 우리 지수 특히 코스피는 반등이 안 나오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삼성전자, 삼성에 관련된 주식들이 진짜인가요? 이게 갤럭시 폴드 때문에 그런가? 그럼 어제 하락이 갤럭시 폴드 때문에 그런가? 어제는 솔직히 뭐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뭐 무역전쟁 협상 기대감이 약화됐다 해서 막 내렸다. 무역전쟁이 유럽이랑 한판 제대로 붙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그 다음에 환율이랑 모든 게 다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젠 그런 게 없었죠. 솔직히 EU 그 무역 전쟁에 관한 뉴스도 별로 없고 별로 진행된 것도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필라델피아 지수도 어제 또 오르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날에도 반등이 안 나오고 특히 하이닉스도 오늘 3%나 올랐죠. 그리고 섹터를 보시면은 IT 대표주 같은 경우 삼성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보시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삼성 SDS 역시 3% 내리고 왜 이렇게 내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내리는데 삼성 SDS가 내린 이유 여러분 아시나요? 딱히 별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그냥 삼성 OLED 관련이라던가 아니면 폴드 관련주는 오늘도 반등이 안 나오길래 어제 하락이 진짜 갤럭시 폴드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럼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계열사 그리고 갤럭시 폴드 부품주만 내렸어야죠.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좀 하락하다가 위로 올라왔는데
아,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은 크게 반등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우리 야간 선물이 어제 0.3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오랜만에 좀 세게 들어왔는데 얘네가 매수가 들어올 때 오히려 우리나라 주가가 또 하락한 적이 많아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 이게 금요일이라서 너무 세게는 못 올라갔습니다. 이 반등이라는 게 어제 하락했던 걸 다 탈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도 올라갔다가 그냥 슉 하고 죽고 여기 종가는 좀 내려가서 끝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 보면 상승 하락 보면 당연히 상승 종목이 이쪽도 저쪽도 다 많은데 요 다우하고 나스닥이 오늘 좀 좋게 끝내주면은 월요일도 기대해 볼 만한데 과연 오늘 어떻게 끝날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우 말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 헬스케어 개혁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별로 안 올랐어요.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0.35% 정도 올랐고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뭐 페이스북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애플이랑 그 소송해가지고 10% 올랐던 퀄컴. 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1%가 오르면서 정말 승승장구를 하는데 우리랑 다르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힘을 못 받고 빠지고 있고 우리는 코스피가 지금 좀 안 좋고 코스닥이 더 좋죠. 그런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이슈죠? 자, 이 지수가 1.28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시총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요거하고 신라젠 요런 종목 갖다가 좀 지수를 뻥튀기 해서 1% 이상 올라 보이지 실제 체감 지수는 한 0.8 정도 어제 1.7% 이상을 빼고 오늘 이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쉽지가 좀 않았네요.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어요. 여기 일주일치 산 걸 한꺼번에 다 던졌죠. 그리고 금투가 약간 받고 연기금도 이렇게 던지고 그랬는데 매수 주체가 오늘은 좀 기관이 들어왔죠. 원래 최근에는 기관이 매수한 적이 거의 없었죠. 여기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 팔다가 잠깐 샀다가 또 팔고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 매수한 기관이 어딘가 보면은 금융투자도 아니고 연기금 이거 샀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투신이 살짝 들어왔는데 너무 소량이에요. 너무 소량. 너무 소량이고 금요일이라서 그냥 살짝 지수를 받쳐주는 그 정도고 외국인도 오늘 코스피는 또 매도고 근데 매도를 했다라 하더라도 여기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런 데는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코스피도.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늘 오른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시총이 큰 삼성전자라던가 삼성 SDS라던가 저런 종목들을 눌러가지고 지수 자체적으로는 별로 안 오른 걸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0.11밖에 안 올랐지만 요렇게 종목으로 보시면은 상승이 525 종목, 하락이 271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9 종목이 오르고 하락이 338 종목이죠. 요쪽을 보시면은 그렇게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다시 2200을 찍으러 갈지 아니면 2250을 돌파하러 갈지 다음 주에 달렸습니다.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에서 갑자기 막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만 되면은 살짝 이제 반등 나오면서 갈만 하기도 한데 2300 진짜 언제 찍으러 가냐 여기 2300.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조정 주고 이제 다시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2600을 향해 달려가려면은 6개월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아니 여기 영영 못 올 수도 있어요. 영영 못 올 수도 있어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공매도가 안 되니까 뭐할로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개인들 수익을 내게 해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이런 데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해도 외인 기관은 양방 포지션이죠. 주식을 팔아도 수익, 주식을 사도 수익. 사도 팔아도 이렇게 양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 지수 한번 올릴 때마다 10조 이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4조 여기서 여기까지 4조 가지고 막 10조 이상이 들어갈
돈을 투입해서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한 4조 투입했다가 그 돈을 빼도 수익이고 사도 수익이고 공매도가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주가를 위로 팍 하고 올릴 필요가 없는데 저는 2600이나 저런 거 다시 가려면은 진짜 방법은 예전이랑 똑같아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지난번 150에서 250만 원 만들었던 것처럼 한번 팍 올리거나 시총 큰 걸로 이렇게 올려야지 짜잘한 거 주식들 몇 개 올려가지고는 좀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갑자기 쫙 올라가면서 여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길래 한 번도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려나 했더니 역시 안 가네요. 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만 안 했으면 되는데 왜냐면 액면 분할한 다음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요. 오늘도 떨어지는데도 그냥 개인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올랐는데 어제 1.7% 이상 빠졌었죠. 그래서 여기 제약주를 좀 빼면은 솔직히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는 아침에 이렇게 갭이 빵 뜬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서 중간에 이렇게 밀리고 보합 수준보다는 약간 더 오른 수준으로 끝난 종목 오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약과 바이오 쪽 아니면은 솔직히 이 끝까지 이렇게 간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몰아가지고 간 종목이.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상승한 종목 기준으로 정렬해서 봐도 위에 다 완전히 말아 올리질 못하죠. 그냥 중간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쑥 밀리면서 끝난 게 많아요. 이게 상위 뭐 10% 오른 종목들이 다 그렇지 그 밑에 종목들은 더 심각해요. 반등이 그래서 확 세게 나오면서 끝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긴 나와서 상승 종목으로 나왔지만 아침에 27% 오르고 종가는 5%. 자, 오늘 사료주 같은 경우에 왜 올랐나? 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어제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주에 갑자기 사료주가 얽혔어요. 어젠 닭고기였는데 하림이랑 마니커. 오늘은 갑자기 사료주가 얽혔는데 아니 정부가 갑자기 북한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힘을 쓸 거라고 하는데 아니 왜 이걸 북한이랑 같이 해 이걸. 아무튼 현대사료가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고 27%까지 올렸다가 다 내려갔는데 여러분 대북 사료나 뭐 이거 비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탈출하고 싶어 하지 이게 오른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탁 올렸다가 바로 빼버리고 이번에도 또 올렸다가 바로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윗골이 나옵니다. 현대사료가 있으면은 또 무슨 사료가 있습니까? 우성사료. 얘는 더 심각해. 아침에 19% 올리고 종가는 0%. 한일사료 얘도 그렇죠. 지금 뭐 돼지열병 해가지고 상한가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된 거 하나씩 잘 살펴보세요. 좀 이따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얘도 16% 올렸다가 빠지고 그럼 어제 올랐던 마니커 상한가 갔던 거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갔다가 오늘 1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 그럼 하림 돼지열병 여러분 저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얘도 2%. 자, 차이나 그레이트 어제 감사 의견 거절되고 거래 정지 먹었죠. 자,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 항상 얘기한 게 뭐다. 동전주, 중국 회사.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 중국 회사. 예전에 뭐 완리라던가 중국 원양자원이라던가 우리나라에 상폐돼가지고 진짜 역사를 남긴 종목들 정말 많잖아요. 얘 투상 갈 때 이거 따라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투상해서 여기서 밀려도 절대 손절 안 합니다. 왜? 나는 여기 초반에 잡았으니까 이거 좀 빠졌다고 안 된다. 나 이렇게 갈 거 다 알고 있어 하고 여기서 홀딩을 하고 감사 의견서를 얘가 제출을 했죠.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란 말이에요. 감사 보고서.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감사 보고서는 그냥 제출만 한 거지 감사 의견이 거절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얘네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출한 거 아니겠냐. 무슨 소리예요. 감사 보고서는 그냥 실적이 안 좋든 말든 내고 보는 거예요. 내고 보는 거. 질질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한번 억지로 내고 보는 거예요. 얘네가 뭔가 상패를 하든 말든 감사 보고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거 잘못 들어가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검토를 어떤 종목은 일주일을 하고 어떤 종목은 다음날 뭐 발표하고 그러는데 얘는 한 일주일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 지났으니까 감사 의견에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사람들이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 뭐예요 저게. 그냥 감사 의견 거절돼가지고 여기서 끝났죠. 그리고 공매도를 이런 데서 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리매매 분까지 공매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정리매매 때도 되고. 그래서 얘네는 이쪽에서 물려도 공매도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자, 외국인은 얼마나 잘 빠져나가. 저렇게 딱 올려놓고 바로 빠져나가고 튀잖아요. 여기 개인들만 다 물려가지고 끝장난 겁니다. 끝장난 거. 그래서 우선주라던가 동전주라던가 저런 데다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상패되면 어떡하려고, 상패되면. 그리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차이나 그레이트 대주주는 이미 주식 가지고 튀었어요. 주식을 다 팔고 튀었고, 그리고 언론도 진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뭐 흑자 전환했다라는 그런 뉴스 다 가짜 뉴스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뉴스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써주는 것도 그냥 돈 주고 지네가 시켜서 그런 거고, 중국은 진짜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 저런 주식 하면은 나쁜 습관이 계속 생겨요. 이게 나쁜 습관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니까요. 제 주변에도 상폐될 뻔했다가 갑자기 감사의견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 나가지고 투상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여기서 이런 거 한번 딱 먹고 나니까 이거다 이거. 좀 회사가 부실해 보여도 역전 가능성이 있는 거. 이번에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역전 가능성이 있는 거. 그것만 사가지고 몇 번 매매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단기간 내 엄청나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정말 콧대를 세우면서 다니다가 나중에 상폐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식 인생 끝난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고 그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처음에 한번 저런 식으로 크게 먹으면은 일반적인 주식에서 수익이 조금만 나도 별거 아닌 것 같이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뭔가 신이 된 마냥 자기가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 콜럼버스 대발견, 유레카를 외치면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저런 주식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나누면서 자기 말로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셨죠? 작년에 코스닥 상패 종목 몇 개였는지. 자,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이라던가 상폐될 만한 그런 회사가 지정된 게 66개고 상폐된 거는 30개. 예, 거의 28개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사사사삭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분할로 여러 개 나눠서 했는데 다 같이 상폐되면서 망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가 상폐 심사 들어간 것 나오고 같이 올랐던 이스트 아시아도 오늘 급락을 했죠. 11.54% 내렸습니다. 그럼 중국 관련 회사가 그냥 다 부실하게 보여서 다 같이 내렸죠. CKH 얘도 오늘 14% 내렸죠. 똑같죠. 차이나 그레이트처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형성그룹 얘도 똑같잖아. 형성그룹 헝성그룹도 오늘 내리고. 그래서 잡주를 여러분이 계속 막 따라다니고 이슈에 막 왔다 갔다 했으면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었고 상패도 먹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죠. 제가 항상 말했죠. 자,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 얘네들은 조양호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한 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한 날로부터서 2달입니다. 2달간의 주가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가지게 되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략 상속세가 2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얘네가 상속세 때문에 뭐 통큰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주 친화 정책을 더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자, 한진칼 대한항공 회사채 발행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진칼 2,700억 원 가량의 회사채를 발행 추진이라고 뉴스를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렸죠. 오늘 다른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 내렸죠. 자, 거래소에서 오늘 내린 종목이라던가 오른 종목 보셔도 50% 이상이 올랐는데 이런 날 떨어지죠. 떨어지는 종목들은 악재가 있거나 다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죠. 아난티라던가 뭐라던가 다
이슈 있고 악재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은 안 되고, 한진칼도 전환사채라던가 아니면 회사채,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는 공시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죠. 그런데 얘는 주가가 올랐어요. 얘는 주가가 왜 올랐다? 지난번에도 여기 봤지만 전환사채 발행을 얼마에 했나? 7만원에 했어요. 7만원. 여기 보시면은 전환가액이 7만원이어가지고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3월 17일 날 신라젠 같은 경우에 뻥 하고 올랐는데 다 낚였죠. 그래서 여기서 실적을 저거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전환사채를 7만원에 발행했으면은 주포가 7만원까지 무조건 올리겠구나. 안 올립니다. 그 당시에 뉴스 나오고 사신 분들 지금까지 계속 물려서 끌려갔는데, 얘는 전환사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 할인된 블록딜이 있잖아요. 블록딜 물량은 어떡할 건데. 그리고 저런 거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해서 주포가 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던가 한진칼이라던가 이런 애들 전환사채가 지금 얼마에 발행된지도 안 나왔어요. 발행할 것! 이렇게 i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진 관련주 다 내렸죠. 자, 한진칼 우. 얘는 또 5%나 내렸어요. 오늘 같은 날. 그 다음에 대한항공 내렸죠. 대한항공 우. 다 내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없네. 이런 식으로 다 내려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거. 이런 종목들 막 매매하는 사람들 다 개인인데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계속 이런 거 따라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지금 팔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거. 이거 밑에 던져봤자 얼마입니까? 천주 이거 어떻게 이거.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뭐 빠르면 5월 초에 된대요. 5월 초에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될 거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지 뭐 토니모리 이런 애들이 갔는데 오늘 막 7%인가 오르던데. 근데 7% 오르던데 종가에 그냥 싹 밀리더군요. 특히 외국인이라던가 개인은 이렇게 팔았는데 기관이 좀 사가지고 올라가나 했더니 금요일이라서 그래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얘가 7% 이렇게 오르길래 잘 가네 했는데 안 가대. 그냥 종가에 그냥 밀려. 이건 어쩔 수 없어. 금요일이라서. 얘 오늘 5% 올랐다가 이렇게 좀 밀리고 끝나고 그랬는데 토니모리는 10% 이상 올랐어요. 토니모리는 여기 10% 이상 이렇게 쫙 올라가고 1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0%로 이렇게 딱 끝나고 나갔는데, 요 화장품이라던가 저런 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1월에 중국 춘절이 있습니다. 중국 춘절이 있어가지고 춘절 효과 기대하면서 항상 1분기는 어닝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예상치를 부합 못하면 주가는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거 자료 보시면은 분기별로 한번 보세요. 분기별로 보면은 영업 실적이 어떻게 돼 있죠? 자, 3월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적이 1, 2, 3, 4분기 중에서 1분기는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물론 적자였지만 당기 순이익이 여기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가 왜 나왔다? 이게 중국 춘절 효과예요. 중국 춘절 효과.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이런스 예상된 거, 이건 실적이 나온 게 아닙니다. 2라는 건 예상치. 예상치인데 여기 보시면은 1분기가 어떻게 돼 있죠? 예상치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만 해놓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을 못했으면 안 되는데, 화장품주는 가장 잘 나갈 때가 1분기. 그래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꼬실고 던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저런 애들이 좀 드디어 들어오네요. 아니 원래 보통 춘절 효과 기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착 올리거든요. 면세점 그 다음에 화장품 뭐 하고 하는데, 지금 뭐 호텔 신라도 많이 올라왔죠. 호텔 신라는 진짜 먹기 너무 좋아. 하루에 1% 정도 오르고 그러는데 얘는 항상 시작을 마이너스에서 하고 종가 되면은 플러스로 전환돼 있고, 그래서 얘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1%씩 먹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엔 좀 힘들어요. 요즘엔 그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맨날 여기서 샀다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서 샀다가 막 이래서 절대 종가에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힘들어졌어요, 요즘에는. 너무 거래가 안 터지더군요. 위에 보면 아침에 막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걸려 있고, 어쩔 때 보면 막 100억 걸려 있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요즘엔 좀 안 하는데, 얘는 진짜 10만원 위에서는 진짜 먹을거리도 주고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8만원, 9만원대는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날 안 간 종목, 아난티 있죠. 자, 아난티. 어떻습니까? 예, 아난티 안 가죠. 아난티는 오르려면은 3차 북미 정상회담, 남북 회담은 필요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은 어차피 해봤자 우리들끼리 얘기해봤자 제재가 풀리고 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이라도 오르려면은 5월달에 트럼프가 일본 가는 길에 한국을 좀 들려줘야 돼요. 뭐 그러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야지 조금 오를까 말까 뭐 그런. 지금 안 가는 종목은 죽어도 안 간다니까요.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뭐 코스닥이 1%가 오르든 뭐 하든 오늘 반등 안 나온 종목들은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여기 하락 종목에 있을까?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좀 힘들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3월 초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아봤어 봐요. 그럼 여기야 셀트리온 3월 초에 잡았으면은 3월 1일 쉬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전에서 약간 위로 올라왔어요. 한 1%, 2% 올라왔나? 그리고 다른 코스닥, 코스피 다른 종목들은 다 날아가고 그랬는데 내가 과연 셀트리온을 이 지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 잡죠. 거의 없었을걸요. 왜냐면은 20만 원이라는 강력한 지지대가 깨지고 19만 원도 깨지고 18만 원도 깨지고 그랬는데 얘를 여기서 잡는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잡아야 되는 기준이 뭔데? 여기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어제 들어가서 잡은 분들 있을까요? 어제 무슨 뉴스 나왔었죠? 미국에서 헬스케어 개혁안 나오면서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4% 정도 빠졌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갤럭시 터졌을 때 잡으셨어야죠. 삼성전자는 이야기하지만 갤럭시가 터진 다음에 오른 게 엘리엇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하라고 제안을 했고 삼성전자가 수락하면서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좀 외국인이 좀 세게는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별다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얘가 뭐 신약 개발 FDA 승인이라던가 뭐 그걸 했다 뭐 그것도 아니라 그냥 단순히 헬스케어 쪽에 나쁜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번 역배팅식으로 들어오는 뭐 그 정도 식으로밖에 솔직히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뭐 신라젠 요런 애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신라젠 오늘 1%도 안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랐는데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 별다른 게 없죠. 이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다 보면은 뭐 에이프리진 얘는 원래 잡주고 녹십자라던가 아니면 뭐 한올바이오파마 셀루메드 밑에서 그냥 다 놀고 있지. LG화건 얘는 왜 나냐? 밑에서 그냥 다 나오고 있지 뭐 반등이 샥 나온 거는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얘는 조정을 많이 줘서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화끈하게 반등이 나온 거 없죠. 뭐 한미약품도 당연히 오늘 별로 반등이 안 나오고 어제 빠진 거보다 반등이 더 안 나오고 그냥 끝났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끝이네 이렇게.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손이 별로 안 가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네요. 자, 그리고 오늘 UTI인가? 장중에 19%까지 올리고 종가 그냥 다 빼버리던데 이게 소형주의 무서움이에요. 소형주의 무서움. 소형주는 한 돈 조금만 들여도 금방 올릴 수 있어. 얘 19%까지 올리고 신고가 그냥 쫙 해서 올리던데 종가는 4%로 빠졌죠. 이게 12시에 올리고 종가 이렇게 쫙 빠지는데 이게 신고가 간 종목 중에서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지난번 뉴트리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잡아. 여기서도 막 11% 올렸다 종가 다 빼버리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왔긴 올라왔는데 장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장중에 신고가 찍고 막 그러면은 중소형주는 힘들어. 위메이드도 신고가 찍자마자 바로 빼버리고 삼천당제약 얘도 이렇게 신고가 찍자마자 바로 빼버리고 얘는 아직도 안 올라오네. 그래서 매매하기 힘든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위에도 별로 없고 밑에는 이거 종가라서 이만큼 받쳐주고 그러는데 호가가 너무 얇아서 얘는 사기도 팔기도 상당히 힘들다. 근데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거 갖다가라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2억만 가지고 있어도 못 팔죠, 못 팔죠. 2억만 가지고 있어. 이거 다 내가 다 깨야 돼, 이거.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된 소식 중에서 하나가 있었죠. 자,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차명 계좌 조사한다고 하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팍 내렸는데,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는데, 오늘 8%까지 빠졌다가 5%까지 다시 올랐고, 그 다음에 방탄 관련주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 또 2% 오르고 끝나는데, 얘는, 요거 그대로 가고 있죠. 주말에 또 방탄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뭐 유튜브 조회수 매덕빌 돌파 뭐 이런 거 나와도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배팅 들어가기 힘듭니다. 키스타하고 그 다음에 DPC. 왜냐면은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실적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실적이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 나온 게 뷰익스 5월 15일까지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죠. 자, 뷰익스 오늘 실적 발표하고 3% 올랐죠. 자, 1분기 영업이익 55억. 전년 대비해가지고 36.4% 정도 상승을 했죠. 요런 거는 5만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안 들어오고 매매하기 상당히 힘든 종목인데 실적은 나름대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왔죠. 얘는 거래량이 2만, 만, 5만 뭐 요런 거라서 요런 거 코스닥 소형주라서 매매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한번 사볼까 하는 것도 모르겠어. 자기가 금액이 적으면은 모르겠는데 답답해요. 얘네들 아침에만 한번 살짝 오르고 안 오르니까. 유비케어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를 케어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의류장비 서비스 업체인데 여기 기업 공시를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 31억 원 전년 대비해서 128% 상승했다 해가지고 오늘 8% 정도 급등이 나왔죠. 전날 이렇게 3%인가 빠졌는데도 실적 잘 나오니까 촥 올라가죠. 이렇게 다 이게 실적 나온 데로 가는구나.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매수 주체가 메릴린치라서 때리질 못했어요. 얘가 6만 주 사고 이게 금요일이잖아. 그럼 금요일 막판에 던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매는 못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잡았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종가에 막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매매하기가 참 힘들더군요. 이게 아침에 갭이 떠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종가까지 유지가 되려면은 금요일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미장이라던가 이제 야간 선물이 막 오르고 있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장은 오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냥 아침에 올랐다 싹 빠지고 끝난 종목들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올랐던 뭐 K사인이라던가 휴네시온, SG 솔루션즈라던가 이런 애들 다 내렸죠. 보안 관련주. 어제 시세를 줬던 종목은 오늘 내립니다. 예. 그리고 얘는 잡주성이야, 잡주성. 블록체인이나 뭐 그런 거 부산시에서 뭐 한다, 서울시에서 뭐 한다. 아직 계약서 체결한 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에 실적이 중요하지. 저 이슈에 오른 것들은 이슈가 빠져버리면은 꼭대기에서 물려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실적이 나왔죠. 1분기 실적 순이익 5,6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16.8% 감소. 이거 나온 다음에 원래 팔고 있었죠. 외인 기관이 이렇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계속 팔고 있다. 그럼 실적이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보통 예측하는 게 편합니다. 얘가 오늘 별로 안 빠졌어. 0.38% 빠졌는데 얘는 원래 금융주는 느려요. 금융주는 뭐 올라봤자 2%, 3%밖에 안 오르고 급등해봤자 5%? 뭐 그 정도예요. 이런데 급등해봤자 7%, 10% 이상 안 올라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 뭐 배당이라던가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매매를 하는데 그 배당 하나 받으려고 얘를 1년 동안 들고 다닌다.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배당하면 배당락도 생기는데 그럼 그것도 다시 배당락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릴 건가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보통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당까지 나와가지고 더 떨어져가지고
막 물려 있으면 몇 년 고생하고 그럴 때 많거든요. 얘네가 오르려면 뭐 금리 인상 소식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 소식이라던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금리 인하 소식이라던가 뭐 그런 게 대부분이니까 은행주라던가 지금 보험, 증권 뭐 요런 데 다 별로죠. 봐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얘도 잘 못 가고 섹터별로 봐도 아유, 저는 솔직히 답답한 쪽 섹터는 못 하거든요. 전 전업이라서 빠른 그런 종목을 가는데 지겨워요, 이런 거. 신한지주라던가 이런 애도 오늘 내리고 아, 그냥 금융주는 다 내렸어,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한 거 뭐 보험 아니면은 저런 거 금융 아니면은 뭐 증권주 뭐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신규 사업도 안 하고 투자할 때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 뜻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늘어나거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움직이는 상승폭 하락폭도 좀 적긴 적은데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뭔가 이런 거 막 터져가지고 한 번에 휙 꺾이면은 이 위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은 답이 없어요. 얘네가 뭐 신규 설비 뭐 했다, 뭐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 무슨 금융회사가. 근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베트남이랑 뭘 체결했습니다. 뉴스 나오고 여기서 내렸던 게 갑자기 확 턴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 한번 막 꺾여가지고 내려가면은 땅굴 파고 나올 생각을 안 해. 예를 들면은 여 KB금융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주식을 샀어봐.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 주식을 샀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려있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과연 탈출할 수 있었을까? 2018년도에 어떤 장이었어요? 지수가 2600 가는데 우와 코스피 2600 이제 3000 간다 하면서 홀딩 했겠죠. 그리고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고작 10%도 안 되는 수익 얻고 나간다고? 말도 안 되지. 홀딩하고 반토막 맞죠. 이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물리면 진짜 10년 기다려야 돼요. 10년. 그래서 진짜 끔찍해요. 끔찍해 이런 거. 금융주는 탈출할 방법도 솔직히 마땅하지도 않고 요런 데서 물려도 기본 1, 2, 3, 4, 4년을 기다렸어야 돼. 그래서 진짜 잘못 물리면은 탈출하기 힘든 게 금융주라서 여러분이 장이 안 좋다 뭐 그럴 때는 경기 방어주 뭐 금융주라던가 보험 저런 거 산다는데 저는 안 살려 그냥.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갤럭시 폴드 관련주 HB 테크놀로지 뭐 반등 안 나오죠. 아침에 반등 나오나 했더니 종가 그냥 빠지고 뭐 0.57% 상승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제 2% 넘게 빠졌어요. 어제 4% 빠졌는데 오늘 2% 올랐어. 어제 하락분에 반도 안 온 건데 이게 진짜 갤럭시 폴드가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면서 진짜 영향이 큰 건가? 0.53% 얘도 오르고 끝났고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 아예 반응이 없고 이 갤럭시 폴드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출시가 26일인가 24일이거든요. 다음 주 출시잖아. 그래서 막 기대감이 고조돼가지고 이쪽에서 막 꺾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베타 테스터보다는 저 홍보하려고 저렇게 맡겼는데 이걸로 확실히 알았다. 역시 삼성에서 나오는 초창기 모델은 거르는 게 좋다. 여러분 갤럭시도 어떻게 됐습니까? 옴니아라는 히데의 망작이 2번이나 나왔어. 옴니아 1, 2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가 나왔는데 갤럭시 폴드도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10명한테 기계를 갖다 줬는데 5명이 문제가 생겼다. 근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다? 액정 보호 필름인 줄 알고 요거를 떼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액정 보호 필름이 아니라 이 모니터 화면이었다. 그래서 나온 건데 국내에도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삼성에서 저걸 접착제로 붙이거나 고정을 못했지? 저걸 안 떼도 그냥 접었다 폈다 하면은 여기가 벌어진다는데 저거 안 되면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1분기가 아니라 자, 지금은 4월이라서 2분기 실적이 들어가죠. 2분기. 1분기가 아니에요. 1분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2분기나 3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이런 레포트하고 전망이 나왔는데
저 갤럭시 폴드로 말아먹는다라. 그리고 지금 5G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자, 지금 5G가 전국에 10%밖에 안 깔려가지고 완공되는데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운행 중 내비로도 못 쓰고 그리고 KT에서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고 서비스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G가 아니라 5G에서 LTE 모드로 바꿨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되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신고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KT에서는 보상 대책안도 없더군요. 근데 갤럭시 5G가 유일하게 지금 쓸 수 있는 5G 폰이거든요. 그럼 갤럭시 5G도 제가 보기엔 안 쓸 것 같은데요. 갤럭시 S10이 5G 모델이 이번에 나왔는데 안 쓸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삼성전자한테 또 안 좋은 악재로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외국인이 이쯤하고 지금 파는 건가? 삼성전자를 그냥 지수 빼듯이 그냥 싹 빼버리고 지금 계속 파는데 삼성전자는 휴대폰이 지금 반도체보다 좀 더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이번 분기 어닝 쇼크 나온 거를 메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배고파라. 다이어트 중이라서 집중이 안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감사 보고서는 제출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아시죠? 차이나 그레이트 감사 보고서 제출만 했지. 감사 의견 거절이었죠. 자,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했다가 제출하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냥 슈팅이 나온 거지 실적이 좋거나 감사 의견 적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거나 상패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거나 매수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자회사 주식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회사 주식들은 우리나라의 상장 이후 유상증자 이슈라던가 분식회계 이슈 등 수많은 이슈몰이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코스닥 상장 폐지 심사에 중국 자회사 관련주가 이름이 안 올라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중국 관련주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나옵니다. 작년에 왈리 있었고 중국 원양자원도 예전에 있었고 정말 많았죠. 그래서 중국 자회사 주식은 웬만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이제 주말의 시작이네요.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